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인물 중에 상현일 코쿠시보와 상현이 도우마가 교차열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 주제를 듣자마자 많은 분들이 당연히 상현이 1인 코쿠시보가 더 강한 거 아냐? 이야기할 게 뭐가 있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작중에 최종 국면 시점이라면 당연히 코쿠시보가 이기겠지만 여러가지 설정들을 본다면 또 꽤나 흥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현의 숫자는 높을수록 강하며 상현의 1인 코쿠시보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이 상현 2인 도우마입니다. 제가 이 말을 예전 영상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댓글에 상현의 숫자는 낮을수록 강한 거 아닌가요? 숫자 1은 낮은 거잖아요 라고 달렸습니다. 그 댓글을 보니 제 표현에 엄청난 모순이 있다는 걸 알았죠. 보통 전교 1등을 낮은 등수라고 하지 않고 높은 등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볼 때 1등급을 낮은 등급이라고 하지 않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상현 1을 높은 숫자라고 생각했고 높을수록 강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각자의 표현 방식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은 유동성 있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쿠시보는 혈기 중 간지 최강 캐릭으로 세계관 끝판왕 요리이치의 쌍둥이형이며 동생에 대한 열등감과 자신의 단련해놓은 검술이 아까워 영생이 가능한 혈기가 되었고 당대 우부야시키 당주의 목을 베어 무잔에게 바치는 등 인성적으로는 아주 사악한 인물입니다. 작중에서는 최종 국면 때 하주 무이치로와 게냐를 죽여 엄청난 원성을 샀던 인물이기도 하죠. 도우마는 혈기 중 최고의 비주얼 캐릭 중 한 명으로 존잘의 미모를 가지고 여자만 잡아먹는 사이코 짓을 하죠. 어린 시절부터 사이비 교주 자리에 올라 추잡한 짓을 많이 해오다가 무잔에게 발탁이 되어 혈기가 되었고 그 후로도 사이비 교주 짓을 하며 카나에 이노스케의 엄마 코토와 시노부를 살해한 미녀 전문 킬러입니다. 일단 왜 코쿠시보와 도우마의 대결이 일어날 수도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코쿠시보는 가장 오래된 혈기 중에 한 명이고 전집중 호흡을 사용하며 달의 호흡이라는 자신만의 호흡법이 있는 완전 사기급 캐릭이죠. 하지만 코쿠시보는 아카자와 마찬가지로 강자와의 싸움을 즐기고 육체의 단련을 중요시하는 타입이라 인간을 잡아먹는 것 자체를 즐겨하진 않습니다. 혈기는 인간을 잡아먹고 특히 강한 인간이나 영양분이 많은 여자를 잡아먹는 것이 혈기로서 강해지는 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나와있기에 코쿠시보의 성향상 엄청난 효율로 성장하는 타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우마 같은 경우는 영양분이 높은 여자만 잡아먹는 것에 엄청난 집착을 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여자들을 잡아먹으며 힘을 키우고 있죠. 그 효율은 자신보다 훨씬 일찍 혈기가 되어 상현 2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강력한 아카자를 몰아내는데 성공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자를 많이 잡아먹어서만이 아닌 혈기로서 엄청난 재능이 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으며 성장 가능성, 포텐셜 자체는 네즈코를 제외한 모든 혈기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귀살대 주 중에 교메이를 보면 귀살대원들 중에선 정말 아무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포스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작중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인정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토록 교메이가 가장 강할 것이냐? 그건 또 모르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교메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죠. 물론 사넴이나 쿄조로 같은 젊고 강한 인물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교메이를 이길 수 있냐? 이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미 교메이는 설정부터 일반적인 피지컬이 아닌 괴물과도 같은 힘과 체격을 가졌습니다. 일반인이라고 보기엔 어렵죠. 하지만 사넴이나 쿄조로, 기우 이런 인물들은 강하긴 하지만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보기엔 어렵죠. 일반인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이치로 같은 경우 검을 잡은 지 2달 만에 주가 되었고 엄청난 성장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람이 최고 전성기에 다다르는 신체와 전투 경험을 가지게 된다면 27살의 교메이와 27살의 무이치로가 싸운다고 생각해본다면 누가 이길지 장담을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인물에게 부여된 잠재력이라는 건 무시 못할 부분인데 혈기 중에서 그런 잠재력 하나만큼은 단연 도우마가 설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잔조차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만큼의 여자를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은 상현 6에서 상현 2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결과를 냈죠. 2달 만에 추가된 무이치로,
길지 않은 세월로도 상현이가 된 도우마, 탈인간급의 피지컬과 힘을 보여주며 1위의 자리를 지키는 교메이, 넘사벽 포스와 압도적 기술을 가지며 1의 자리를 지키는 코쿠시보, 이렇게 같은 선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왜 둘의 비교가 가능해지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확실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쿠시보의 성장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코쿠시보의 성장은 최종 국면 때 끝날 가능성이 높죠. 강력한 상대와의 전투가 자신의 기술을 보완하고 새로운 전투 스타일을 익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며 코쿠시보가 그동안 취해왔던 수련 방법인데, 이 정도의 경지가 오른 코쿠시보에게 사실상 상대할 만한 인물들이 없습니다. 쥐라고 해봤자 1대1에서는 대부분 몇 합 안 나누고 끝날 테니 말이에요. 즉, 기술의 발전은 이룰 만큼 이루었고 어떤 이루어야 할 목표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도 수련을 게을리하진 않더라도 엄청난 노력까진 계속해서 하진 않겠죠. 인간을 잡아먹는 것도 최소한으로만 할 것이며 나름대로 무사도가 있는 코쿠시보이기에 약한 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재미를 위해, 쾌락을 위해 죽이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코쿠시보의 성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무장 같은 경우는 따로 전투에 대한 수련을 하지 않고 인간만을 잡아먹었는데도 그 정도의 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인간을 잡아먹는 것으로 얻는 성장의 한계는 거의 없다시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혈기가 막 되었을 때와 이미 상현급의 혈기가 되었을 때 인간을 잡아먹었을 때 얻는 힘이 같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치로 따져보자면 처음에는 인간을 잡아먹을 때 얻는 경험치가 10이라면 점점 강해질수록 한 사람을 먹었을 때 9, 8, 7 이런 식으로 점점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구조인 것 같으며, 또한 모든 혈기가 인간을 계속 잡아먹는다고 해서 상현급의 힘을 갖는 건 아니며 개체마다 한계치가 있는 걸로 보이죠. 하지만 도마 같은 경우는 한계치가 엄청나게 높으며 무잔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인간만 잡아먹는다고 해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무장과 필적한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을 거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도우마에겐 상현 1의 자리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코쿠시보보다 더 강해지는 날을 꿈꾸며 미친듯이 여자를 잡아먹는다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것의 열정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에는 충분히 둘의 대결이 성사가 되겠죠. 일단 이 정도의 혈기가 되었을 때 혈기끼리 싸워서 한쪽이 완전 소멸하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륜도를 사용하지 않으며 목의 약점도 극복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에 이들을 죽이기 위해선 태양으로 태워 죽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교체혈전은 어느 한쪽이 꼭 죽어야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력의 차이를 보여주거나 한쪽의 체력이 먼저 바닥나거나 한쪽이 제압당하게 되면 판정승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교체혈전이 끝난 후 이긴 승자가 패배자를 잡아먹는 국룰이 있지만 도우마는 아카자를 잡아먹지 않은 걸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고, 코쿠시보도 아카자와 분명 교체혈전을 했을 테지만 잡아먹지 않은 걸 보면 상위권 강자끼리는 도의로서 잡아먹지 않는 느낌이 있네요. 일단 둘의 상성 차이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비슷한 전투력을 가졌다고 하면 전투 스타일에 따라서 상성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최종 국면 때쯤이야 상성 차이 따위 기술과 실력으로 발라버릴 코쿠시보지만 500년 정도 더 지난 상태라면 과연? 일단 도우마는 얼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도우마의 혈기술에는 그 주변을 냉기 입자로 가득하게 만들어 호흡을 사용하는 검사에겐 치명적인 작용을 하게 만들죠. 호흡을 사용했다가는 엄청난 도트댐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능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코쿠시보의 전집중 호흡의 효율을 엄청나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물론 코쿠시보는 재생 능력이 뛰어나 냉기 입자로 폐가 얼어붙더라도 재생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느냐 마느냐는 전투에 있어 상당히 귀찮게 만들 요소입니다. 내비치는 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냉기 결정을 피하며 호흡의 검수를 사용하기엔 어렵겠죠. 반면에 코쿠시보의 공격은 대기에 특화된 공격이며 원거리, 근거리 전부 뛰어나지만 혁도 같은 기술이 없는 코쿠시보라면 도우마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가 없습니다. 회복력이 더 뛰어나게 된 도우마는 칼빵 정도는 쉽게 회복을 하겠죠.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코쿠시보가 혁도의 존재를 깨닫고 어찌저찌해서 혁도를 구현해낼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혁도가 된 칼로 혈기를 베어낸다면 엄청난 고통과 함께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세포를 계속해서 태워버리는 혈기 재생력 카운터 공격입니다. 그 혁도가 있다면 도마와 신체 능력이 비슷해진다고 해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전투력 자체는 비슷해도 전투 경험과 기술에서는 코쿠시보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 보니 싸울 때 공격을 더 많이 적중시킨 쪽은 코쿠시보일 게 뻔하니까 말이죠. 도마가 이기려면 자신이 많이 쳐맞더라도 계속해서 재생하면서 분신을 만들어 함께 공격을 하든 얼음 보살을 만들어 공격을 하든 하면서 체력을 깎았을 때 한 번에 코쿠시보의 몸을 다 얼려버려야 하는데 혁도의 힘 앞에서는 특히 도마의 빙결 능력이 제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코쿠시보가 혁도를 얻느냐 마느냐가 둘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혁도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에 혈기로서 시긴의 집착과 재능이 높은 도마가 끝내 코쿠시보의 자리를 뺏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기고 혁도를 얻는다면 제 아무리 성장을 하고 또 해도 코쿠시보를 이길 수 없게 될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 만화에서 설정해놓은 가장 강력한 힘은 무잔의 힘이 아닌 요리이치의 힘이었습니다. 무잔의 힘, 즉 혈기의 힘이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면 혈기 쪽 능력이 출중한 도우마가 우위에 서겠지만 요리이치의 힘이 가장 강한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에 전집중 호흡과 내비치는 세계와 혁도 이것들을 익힌다면 당연히 코쿠시보가 이기게 될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이 삼신기를 코쿠시보가 얻게 된다면 무잔의 저주 없이 무잔과 맞다이를 쳤을 때 코쿠시보가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결국 요리이치에게 개발렸던 무잔이었고 그 요리이치가 쓰는 기술들을 가지게 된 코쿠시보라면 설정상 코쿠시보가 이길 수밖에 없죠. 사실 도우마가 작중에서 너무 허무하게 죽는 바람에 상현이의 전투력의 위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임팩트만큼은 누구에게도 꼴리지 않는 먹방이 있었지만 재능 가득한 혈기란 특성을 가져놓고 그 느낌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죠. 그냥 잘생긴 또라이라는 느낌이 강했을 뿐 그에 반해 코쿠시보는 무잔보다도 더 멋진 임팩트를 보여주며 사실상 끝판왕의 위험을 이 인물이 거의 다 보여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니 코쿠시보와 도우마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저 역시도 최대한 도우마가 비벼볼 수 있는 내피셜을 짜내느라 힘들었고요. 솔직히 어떻게 도우마가 코쿠시보를 이깁니까? 간지 최강 코쿠시보 짱짱맨. 자, 그래도 이 둘의 설정들을 놓고 봤을 때 저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